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원입니다. 해당한 카페에서 질문사항이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작업형에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우선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거 몇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컴퓨터를 포맷을 해서 지금 SPSS가 좀 설치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수정이 된 상황에서 제가 SPSS를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는 거 좀 강의를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문제 질문 1과 질문 3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역코딩이라는 부분인데, 역코딩은 한국어 해석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한국어 해석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긍정이 최고점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역코딩에 대해서는 여기 나옵니다. 자, 질문 자체가 부정형으로 끝나고 문항 자체가 매우 부정, 긍정적으로 순차되는 경우에만 역코딩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면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무정에 과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맞나요? 과식하지 않아야 우리가 소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요? 우리는 긍정적인 문항으로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스트레스를 예를 들어서 클래스도 이런 것들은 이런 거죠. 과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해서지만 국어 해석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항 자체가 긍정으로 질문될 거냐, 부정적으로 물어볼 거냐, 그 다음에 보기 자체가 부정이 앞에 있느냐, 그 다음에 긍정이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코딩의 경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자, 과식하지 않는다라고 놓고 1번이 매우 긍정, 그리고 5번이 매우 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다면, 우선은 이 문항 자체가 과식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바람직한 방향. 그런데 긍정이 1번으로 되어 있으므로 얘를 가장 큰 점수가 높은 5번으로 역코딩을 해야 됩니다. 5번의 부정은 1번으로 역코딩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는 역코딩은 6-x를 하시면 되겠죠. 자, 과식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과식한다. 과식한다. 그리고 1번은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그 다음에 5번은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놓겠습니다. 과식이라고 놓고 동의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원래 얘는 부정적으로 방향이 가고 있고 동의한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식한다죠. 과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식 여부에서 상당히 동의한다기 때문에 얘는 과식에 대해서 과식을 많이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과식 여부를 놓고 동의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존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과식하지 않는다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처럼 한국어의 해석 능력과 매우 긍정이 최고점으로 될 수 있도록, 긍정이 최고점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역코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문항 자체가 요 문항만 봤을 때 부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장 자체가 과식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부정형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요거 자체가 무슨 뜻이다?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해당 예는 자체가 긍정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많이 어렵죠? 이게 한국어 능력도 좀 봐야 됩니다. 자, 2번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제가 SPSS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릴 건데,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최저값부터 다음값까지 그룹화 지정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 이거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제 책에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면 하지 좀 마세요. 최저값과 어디까지 하면 최저값을 직접 찾으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책에서는 민과 맥스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봐서
이상치, 즉 벗어나는 값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결측값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까지 반드시 보기 위해서 민하고 맥스를 반드시 계산을 하라고 제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구한 민과 맥스를 기반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값과 최고값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왜? 정말로 초보, 그러니까 고급자가 아닌 이상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까지 넣으면 결측값을 처리하고, 다시 지금 SPSS가 없어졌는데 결측값을 반드시 처리하고 그 메뉴 코딩 해당되는 코딩 변경 메뉴에서 반드시 시스템 결측값으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 이런 해당하는 부분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최고값을 범위를 시스템 결측값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다시 뭐라고요? 999를 시스템 결측값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결측값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변환하면 99세가 해당하는 부분에 5로 변환이 돼버립니다. 얘는. 그래서 시스템 결측값을 반드시 클릭하셔서 시스템 결측값으로 반드시 선택하지 않는 한 해당 부분은 99가 결측값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최대값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SPSS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발 좀 정말로 초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저값과 최고값을 민과 맥스를 반드시 감안을 하셔서 해당하는 기본적인 값을 계산하셔서 해당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규명하십시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맥스 값이 47,578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그냥 50000으로 하셔도 상관없겠죠. 이해되시죠? 민이라는 것이 만약에 마이너스 325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9999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결측값이 999라고 정해져 있다면 99999 요 정도 나와 있다면 이거는 해당하는 결측값보다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요 값부터 요 사이 값을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해당하는 정확한 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범주의 값, 범주가 어디까지는 반드시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SPSS가 제가 다시 한번 설치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발생하는데, 이 책이 분명 있을 텐데 이렇게 바꾸지 말라고 제가 책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질문 3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일수록 유의 수준이 작을수록 기무가설이 낮아져는데 자기의 주장의 타당성 오히려 높여진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필기 때 제대로 정립이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유의 수준 알파는 0.1, 0.05, 그 다음에 얘가 0.01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 수준은 작아지는 거죠. 유의 수준은 작아지고 반대로 유의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왜? 신뢰 수준은요. 신뢰 수준 90, 95, 99가 되니까요. 다시 유의 수준은 작아지는 거고 신뢰 수준은 높아지는 거죠. 이쪽이.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영역,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영역,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은 나의 주장을 타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정도를, 기무가설에 해당되는 신뢰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유의 수준 알파라고 보는데, 해당되는 부분, 즉 0.1보다는 아무래도 0.01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무가설은 기각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지지만 요 부분에 해당하는 P값이 선택이 된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유의 수준이 작아진다는 것은, 다시요, 유의 수준이 작아지는데, 다시 한번요, 유의 수준이 작아지는데 여길 벗어났다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즉 벗어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벗어났으므로 나의 주장을 타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강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10%짜리 0.1짜리 믿으시겠습니까? 0.01짜리 믿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 수준 90%짜리 믿으실 거예요? 99%짜리 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90%라는 것은 10% 이상 벗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0%나 벗어나네? 이거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99%라는 것은 전체에서, 그러니까 100개 중에 1개가 벗어날 가능성이므로 이건 어떻다? 이건 정말로 차이가 나는구나 하여금 타인들로 하여금 기각할 수 있는, 다시 뭐라고? 해당할 수 있는, 이건 정말 차이가 있구나라고 설득 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뢰 수준이 높아지는데 벗어났다면, 이거보다 벗어났다면 나의 주장을 타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유의 수준이 작을데 거길 벗어난다면, 다시 거기를 유의 수준보다 더 작아진다면, 더 유의 수준에 비해서 P값이 더 작아진다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으므로 어떻다? 나의 주장을 타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타당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조금 더 빠진 거네요. 유의 수준이 작은데 P값이 유의 수준보다 더 작아진다면 어떻게 한다?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작을수록 요거죠. 요건데 이걸 이미 벗어난다면, 더 작아진다면 나의 주장을 타인들에게 보다 설득할 수 있는 파워, 설득력은 좀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강의는 그러니까 책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의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원래 이론적 필기 때 이론부터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가셨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론 도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무리 글로 써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은 요거는 뭐라고 하는 게 분명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언어적인 부분과 이런 거죠. 정확한 기무가설은 이때 제대로 배우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책을 보셔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책으로 글로 쓰기에는 한계, 전달하기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책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책에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SPSS를 다시 지금 포맷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대로 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왜 범위를 결정해야 되는지, 시스템 교체값을 선택해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자격증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파 사경환이었습니다.